이태원의 카페 커피드림의 유리문이 매서운 바람에 가늘게 떨렸다. 문틀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갓볶은 원두 향이 감도는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문이 살며시 열렸다. 성민 노인이 들어섰다. 깡마른 체구에 낡고 빛바랜 외투는 팔꿈치 부분이 해져 올이 다 드러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 마치 자신의 손바닥 온기가 반짝이는 문의 흔적을 남길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빠르게 카페 안을 훑었다. 광택나는 밝은 색의 나무 테이블, 고급스러운 벨벳으로 감싼 의자 위로 은은한 노란 조명이 쏟아졌다. 나지막한 재즈 음악을 배경으로 숟가락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섬세하고 품격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가 사는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문지방에서 우뚝 멈춰 섰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여기가 맞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채 다음 걸음을 떼기도 전에 시선들이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가에 앉아있던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서로 속삭였다. 마주 앉은 사람에게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다. 웬 노인이 저런 옷차림으로 여길 들어오지? 장소를 잘못 찾았나 봐. 가장 안쪽 구석에서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한 커플이 불쾌한 시선을 교환하더니 함께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몇몇은 심지어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까지 했다. 마치 그의 등장이 자신들이 즐기던 섬세한 분위기를 깨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천천히 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그의 어깨는 움츠러들었으며 그 모습은 환하고 따뜻한 카페 공간 속에 파묻히는 듯했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지갑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빛바랜 동전 몇 개를 더듬었다. 제일 산 빵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주위 공간을 방해할까 두려운 듯 아주 작았다. 늘 상냥한 미소로 유명했던 여사장 민지는 오늘따라 미간을 찌푸린 채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고 이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선 그런 거 안 팔아요. 무료 급식소 같은 데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은 또렷하고 냉정하게 울려 퍼져 근처 몇몇 테이블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 젊은 손님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사람이 들어와 앉으면 분위기 다 망치지. 성민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살짝 깜박였고 눈가에는 축축한 기운이 비치기 시작했다. 동전을 쥔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졌다. 그는 몸을 돌려 방금 들어왔던 문으로 돌아가려 했다. 가슴이 이름 모를 수치심에 오그라드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문 쪽에서 규칙적인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자가 들어섰다. 키가 크고 베이지색 트렌치코트가 어깨를 감쌌으며 실크 스카프를 목에 느슨하게 맸다. 가볍게 웨이브진 검은 머리, 하이힐에 금빛 장식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미선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문을 등지고 돌아서는 노인과 카페 안의 이상한 침묵을 보고 잠시 머물렀다. 힐끗 보기만 해도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미선은 곧장 카운터로 걸어가 민지와 성민 사이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또렷했다. 이 어르신이 주문하신 거 제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저도 같은 걸로 하나 주세요.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나지막이 수군대던 몇몇 손님들이 즉시 입을 다물었다. 민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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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실 필요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요. 미선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지만 그 단호한 눈빛의 민지는 고개를 숙여 주문을 받아 적어야 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돌아섰다. 어르신, 이리 와서 저랑 같이 앉으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성민 노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물이 맺혔던 그의 눈에 이곳에 들어선 후 처음으로 작은 온기가 스쳤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창틀을 스치며 윙윙거렸다. 하지만 카페의 작은 구석, 창가 테이블에서는 우연처럼 보였던 한 만남이 낯선 이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품은 채 펼쳐지고 있었다. 미선은 작은 핸드백을 의자에 놓고 맞은편 의자를 빼며 성민 노인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구부정한 등을 의자에 천천히 기댔다. 마른 손은 여전히 동전을 꽉 쥐고 있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앉아도 된다는 초대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했다. 잠시 후 민지가 하얀 접시를 들고 나왔다. 그 위에는 깔끔한 샌드위치 하나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내려놓았지만 곁눈질로 두 사람을 살폈다. 식기 전에 드세요. 미선이 권유하듯 또 안심시키듯 말했다. 성민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샌드위치를 집어 들었을 때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 속에 차오르는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작은 한 입을 베어 물고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가씨, 이럴 필요 없는데. 여기 사람들은 안 좋아해서. 미선이 살며시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몫이죠. 저는 그저 모든 사람은 친절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근처 몇몇 테이블에 들릴 정도였다. 몇몇 손님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푹 숙였으며 어떤 이는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에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반사했다. 한 명은 늙고 한 명은 젊었지만 두 사람 모두의 얼굴에는 긴 이야기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카페 구석에 있던 한 무리의 대학생들은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미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노인의 커피잔에 물을 더 따라주는 방식, 노인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태도. 비록 버듬거리고 조각난 말들이었지만 민지는 바카운터 뒤에 서서 여전히 유리잔을 닫고 있었지만 동작이 점점 느려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방금 전 자신의 냉정함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스스로도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갑자기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카페 안의 커피 향을 더욱 진하게 만들었다. 성민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살며시 눈을 감았다. 씁쓸함과 달콤함이 뒤섞인 맛이 목구멍으로 퍼져나가며 그 자신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어떤 아득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미선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앉아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침묵이 채우도록 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하지 않은 따뜻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다. 옆 테이블에서 숟가락이 커피잔 가장자리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였다.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카페 안의 분위기가 문득 달라졌다. 조금 전에 비아냥거리던 수군거림은 사라지고 그 대신 침묵과 약간의 당혹감이 섞였다. 한 중년 남자가 신문을 접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한 젊은 여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인과 미선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모두가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작은 행동 하나,
간단한 초대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껍질들을 흔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그리고 창가 그 테이블에서 커피잔 하나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두 손이 마주한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 멀게만 보였던 삶의 조각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이태원의 좁은 골목 사이를 윙윙거리며 지나갔다. 커피드림 안에서는 난방기의 온기와 커피 향이 뒤섞여 이 공간을 바깥의 추위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듯했다. 성민 노인이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커피잔을 들려던 순간 미선의 시선이 문득 그의 손목에 멈췄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손목시계가 있었다. 가죽줄은 해졌고 유리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이 몇 개 있었지만 시계바늘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미선은 눈을 깜박였다. 마음속에서 가느다란 끈 하나가 방금 떨린 것 같다. 어르신. 이 시계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쏠린 관심을 감추지는 못했다. 성민 노인은 시선을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살며시 유리 위를 스쳤고 한 줄기 슬픔이 그의 눈빛을 지나갔다. 아, 이거 말인가? 오래됐지. 이건 아들놈이 선물해준 거야. 녀석이 처음으로 직장 다니고 월급 타서 그걸 전부 모아 이 시계를 사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의 호흡이 살짝 멎었다. 차가운 파도 같은 기억의 흐름이 밀려 들어왔다. 익숙한 남자의 나무 향기, 봄 햇살 아래 환하게 웃던 한 젊은 남자의 미소가 함께 떠올랐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선이 묻는 목소리는 이미 떨리기 시작했다. 성민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다. 준호. 성준호. 자네가 녀석을 아나? 미선은 세차게 뛰는 심장을 억누르려는 듯 가슴에 손을 얹었다.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눈꼬리에서 흘러나와 손등 위로 떨어졌다. 준호 씨는 제 남자친구였어요. 20년 전. 그 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요.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정지한 듯했다. 재즈 음악이 문득 아득하게 멀어졌다. 카페 안의 소음들이 희미해지고 오직 두 개의 심장 소리만이 강하게 울렸다. 하나는 과거의 것, 하나는 현재의 것, 두 심장이 함께 저릿하게 아파왔다. 성민 노인은 커피 스푼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가늘게 떨렸다. 자네가 미선이인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눈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렸다. 네. 저예요. 한 손은 마르고 거칠고 한 손은 부드러운 두 손이 차가운 나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서로를 찾았다. 그 가벼운 맞잡음은 단지 두 사람을 잇는 것만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기나긴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윙윙 불었다. 하지만 창가 작은 테이블에서는 무언가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월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도 불구하고 방금 다시 이어진 운명의 온기였다. 한참 동안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성민 노인의 손목시계에서 들려오는 뚝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다. 한 박자 한 박자가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깨우고 있었다. 미선이 시계 유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가 제게 자랑했었어요. 첫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일이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사는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걸 가져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의 눈이 아주 밝게 빛났어요. 환하게요. 성민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의 호흡이 느려졌다. 차오르는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려는 듯했다. 녀석이 나한테 이 시계를 주던 날. 그러더군. 아빠, 이거 차고 계세요. 제가 항상 아빠 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요. 나는 그 말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졌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잠시 고개를 돌렸다. 미선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20년이 지났어도 그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았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빛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앳된 시절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이게 그이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날 저녁에 강변에 가서 등불을 보기로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그이가 오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성민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살며시 움츠러들었고 그의 눈은 아들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 모습이 그의 심장을 곧장 찌르는 듯했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야. 내 아들아. 널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아비는 그의 목소리가 흐려지며 옥매인 흐느낌 속에 끊어졌다. 미선이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님. 준호 씨는 언제나 아버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분이야. 라고 말했죠. 그이는 이제 없지만 저는 믿어요. 어디에선가 그이는 아버님이 계속 살아가시길 그리고 잘 살아가시길 바랄 거예요. 긴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근처 몇몇 테이블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들은 대화를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바 카운터 뒤에 민지는 고개를 숙여 점점 젖어드는 눈빛을 감췄다. 재즈 음악이 느린 발라드로 바뀌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작은 테이블 위로 쏟아지며 붉게 충혈된 두 쌍의 눈을 선명하게 비췄다. 미선이 눈물 사이로 살며시 미소 지었다. 아버님. 아마 오늘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준호 씨가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마련해 준 걸지도 몰라요. 성민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었지만 깊어진 눈빛이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아들놈에게 고맙구나. 오늘 내게 이 딸을 데려다 주었으니. 유리문 밖으로 올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소리 없었지만 순결했다. 그 풍경 속에서 20년 전 끊어졌던 한 가닥의 끈이 이제 기억으로, 상실로,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사랑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카페 밖에서는 올겨울 첫눈이 여전히 조용히 내리며 축축한 길 위에서 빠르게 녹아내렸다. 커피 드림 안, 창가 테이블에서는 성민 노인과 미선 사이의 공간이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이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한참 동안 그들은 말없이 앉아 음악 소리와 카페 안의 온기가 자신들을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윽고 성민 노인이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이 아득했다. 자네 혹시 아나? 준호가 떠난 날부터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 나는 아들만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마저 잃어버렸지. 그의 목소리는 느릿했다. 마치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꺼내는 듯했다. 녀석을 보내는 날, 나는 울 수가 없었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했지. 하지만 사실은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까지 마셨지. 미선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심장을 베는 칼날 같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다. 그녀는 알았다. 상실 후에 사람마다 견뎌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방금 말한 그 고독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차가웠다. 나는 점점 사람들을 피했고 남은 가족들마저 등한시했지. 어느 날 나는 이 시계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섰어. 처음에는 잠시만 떠나 있을 생각이었지. 하지만 나는 계속 걷고 또 걸었고 결국 돌아갈 곳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고 떨리는 손으로 손목의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살았고 어딜 가나 짐짝 취급을 받았지. 그러다 나는 믿게 되었어.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고. 카페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에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듯했다. 미선이 그의 손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아버님. 세상이 아버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단지 아버님께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닫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다시는 그 문을 닫지 않으실 거라고요. 성민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놀라움과 약간의 어색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요. 준호 씨도 아버님이 그러시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만약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버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미선이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 순간 성민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느꼈을 것이다. 바로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점차 퍼져나가며 겨울 오후의 냉기를 몰아냈다. 하지만 진정한 온기는 창가 테이블에서 오고 있었다. 각자의 상실을 겪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곳에서 성민 노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목소리가 독백처럼 낮아졌다. 어떤 밤에는 준호가 돌아오는 꿈을 꿔 녀석은 여전히 웃고 여전히 아빠 하고 부르지. 하지만 나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 마치 꽁꽁 묶인 것처럼. 꿈에서 깨면 텅 빈 방, 그 공허함이 20년 내내 계속됐어. 미선은 침을 꿀꺽 삼켰다. 마치 자신도 그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가 짊어진 고통을 선명하게 보았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매일, 매달 그를 갉아먹었던 그 고통을. 그 아픔 속에서 아버님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저 또한 한 번도 아물지 않은 기억과 함께 살아왔어요. 우리는 닮았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을 애써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요. 잠시의 침묵 후 미선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가 강변에서 준호를 기다리던 오후들, 두 사람이 미래에 대해 밤늦도록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던 운명의 그날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렸고, 때로는 부드러웠다. 마치 기억의 실들로 낡은 천을 다시 짜는 듯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성민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점차 밝아졌다. 그랬구나. 내 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구나. 고맙다. 그 기억을 지켜주어서. 근처에 있던 손님들,
심지어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던 이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조용했다. 한 중년 여인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다. 바카운터 뒤에 민지조차 더 이상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유리잔 위에서 멈췄고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삼켰다. 미선이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아버님. 저는 생각해요. 때로는 아픔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더 가벼워지게는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 아픔은 우리를 가로막는 벽 대신 우리를 잇는 끈이 될 거예요. 성민 노인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새겨졌던 고된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마치 마음속에 단단한 얼음 조각들이 녹기 시작한 듯했다.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라고 느끼는 순간인 것 같구나. 카페 구석에서 몇몇 손님들이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가 더 이상 외톨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내리며 길 위에 얇은 막을 덮고 있었다. 안에서는 느린 음악이 계속해서 흐르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실어 날랐다. 그것은 단지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서졌던 영혼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였다. 유리창 밖으로 눈발이 굵어지며 점차 불이 켜지기 시작한 이태원 거리에 얇은 흰색 막을 그리고 있었다. 커피 드림 안, 성민 노인과 미선의 이야기는 낯설었던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어떤 거리감도 없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고 숨을 헐떡이는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겨울바람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몇 가닥은 눈에 젖어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이 성민 노인의 시선과 마주치자 크게 뜨였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떨렸다. 미선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녀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지연, 준호의 미망인이자 바로 성민 노인의 옛 며느리였다. 지연은 테이블로 빠르게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려는 듯했지만 이내 허공에서 멈췄다. 제가 몇 달 동안 아버님을 찾았어요. 왜 집에 안 돌아오세요?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계세요? 성민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내 탓이다. 내가 집을 나선 탓이야. 내가 없어야 모두가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 미선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자 그녀의 마음도 내려앉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후회도 담겨 있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 씨가 떠난 후에 저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는 지킬 게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제 가족이고 준호 씨가 남긴 전부예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카페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들어 이 위태로운 재회의 장면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바카운터 쪽에서 민지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당황스러웠고 손을 베베 꼬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때는 가게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이곳의 모든 분이 존중받을 때라는 거려. 성민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많은 아픔이 섞여 있었다. 고맙네, 아가씨. 사과 한마디가 때로는 뜨거운 커피 한 잔보다 더 따뜻하구먼. 미선은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옛 며느리였고 한 명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둘 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노인 앞에 서 있었다. 아버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준호 씨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예요. 그이는 이제 없지만 이 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성민 노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이 괜찮다면 아비는 돌아가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꼬리가 선명한 미소를 그리며 올라갔다. 그 미소는 마치 두꺼운 겨울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처럼 카페 안의 공간을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카페를 감쌌다. 이내 무언가 풀린 듯 지연이 손을 뻗어 성민 노인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굳은 결심으로 빛났다. 아버님,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다시는 아버님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 우린 여전히 가족이에요. 미선도 손을 뻗어 그의 남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버님. 준호 씨가 아버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신 걸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우리, 그이 목까지 대신해서 살아가요. 성민 노인은 자신의 손을 꽉 잡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20년간 이어진 고독이 마치 문박의 눈처럼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슬픔이 묻어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의 빛을 품은 첫 미소였다. 카운터 쪽에서 민지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감동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다음에 이곳에 다시 오실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번 커피는 제가 대접할게요. 몇몇 손님들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없던 이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만 해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던 커피 드림은 이제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가볍고 따뜻하며 약간의 후회가 섞인 분위기.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카페 안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길 위에 눈을 은은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성민 노인이 일어서서 얇은 외투를 걸쳤다. 지연과 미선이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카페의 따뜻한 불빛 아래 하나로 섞였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던 공간을 둘러보며 돌아섰다. 고맙소. 기억할 하루를 선물해 주어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혔지만 그 순간의 여운은 커피잔과 노란 불빛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단지 카페 하나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방향을 틀었다. 돌아온 날부터 마포구에 있는 지연의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이전처럼 고요하지 않았다. 이제 매일 아침이면 부엌에서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뜨거운 죽이나 미역국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성민 노인은 아침 햇살이 커튼을 비집고 들어올 때 잠에서 깨어 지연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와 가끔 과일 봉지나 갓 구운 빵을 들고 들르는 미선의 방문에 익숙해졌다. 첫날 아침, 지연은 그의 앞에 따뜻한 새 옷 한 벌을 놓았다. 아버님, 한번 입어보세요. 내일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게요. 그는 망설이며 부드러운 옷감을 만졌다. 돈 쓸 필요 없다. 나는 아직 견딜만해.
아니에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어디든 갈 수 있죠. 이건 낭비가 아니라 아버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지연이 굳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건강검진 날, 의사는 그에게 영양과 운동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선이 바로 아이디어를 냈다. 아버님, 저희 집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건강 체조 교실도 있고, 독서 모임, 장기 두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성민 노인이 가볍게 웃었다. 나 같은 늙은이를 거기서 누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죠. 아버님의 경험과 이야기가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아버님은 그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으며 살아오셨잖아요. 미선이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다. 복지관에 첫 발을 내디딘 날, 그는 조금 쑥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할아버지가 장기를 두자고 권하고 할머니 한 무리가 같이 차를 마시자고 부르자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 몇 토막을 들려주었고 사람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 성민 노인, 지연, 그리고 미선은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강물은 황금빛 노을을 반사하고 있었다. 지연이 물었다. 아버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저 살아남은 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이건 내가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르지. 그들은 계속 걸었다. 강변 보도블록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강가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섞여 들어갔다. 마치 오래된 슬픈 음표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악장처럼. 그날 이후로 성민 노인은 노인복지관에 더 자주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가끔 가벼운 농담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지만 이내 그 자신이 공유해달라는 초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나무 창틀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 그는 방랑했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단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더군요. 만약 그날 미선이가 내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오늘까지도 세상을 피해 숨어 지냈을 겁니다. 듣는 이들은 조용했고 몇몇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세가 지긋한 한 할머니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자신이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듯이. 한편 미선은 그를 자신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잘 어울렸다. 그는 활동 준비를 돕고 의자를 정리했으며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미소로 인사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지연이 문득 말했다. 아버님,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는 놀라서 두 여자를 쳐다보았다. 듣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아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올 길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성민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굳은 결심만이 선명하게 빛났다. 좋다. 우리 이야기하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문 하나를 열어줄 수 있다면 아비는 기꺼이 하마. 밖에서는 한강을 따라 도시의 불빛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자신들이 방금 새로운 여정 자신들이 받았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여정에 들어서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윙윙거렸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눈송이가 드문드문 흩날렸다. 교회 묘지로 향하는 길 위를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성민 노인, 미선, 그리고 지연이었다. 그들은 흰 국화 한 다발과 노란 장미 한 다발, 그리고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을 함께 들고 왔다. 준호의 묘는 묘지 한쪽 구석, 낮은 언덕을 마주 보는 곳에 있었다. 하늘 한 자락이 모두 보이는 곳이었다. 비석 위에는 눈이 얇게 덮여 있어 검게 새겨진 글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성민 노인이 허리를 숙여 마른 손으로 눈을 쓸어낸 뒤 조용히 흰 국화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 울려 퍼졌다. 준호야. 아비다. 이제야 내 앞에 서서 이 말을 할 수 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게 이 두 사람을 남겨줘서. 이 아이들이 나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 주었다. 미선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석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물이 길게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0년 후에 내가 오빠 아버님을 만나게 될 줄. 그리고 지연 씨까지요. 오빠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찾았고 또 우리 자신을 되찾았어요. 지연은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었다. 그녀는 국화 다발 옆에 노란 장미 다발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화해했고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믿어요. 이게 오빠가 바라던 일이라는 거려. 차가운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만 꽉 맞잡은 손에서 퍼져나오는 온기가 세 사람을 감쌌다. 누구도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성민 노인이 문득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비는 이제 알 만큼 살았다. 행복이란 얼마나 오래 남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걸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미선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그의 양손을 잡았다. 그 침묵 속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약속도 필요 없었다. 이제부터 그들이 함께 걸어갈 것임을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 겨울 해가 먼 산등성이 너머로 천천히 넘어가며 묘지 위에 마지막 날의 쉴처럼 옅은 붉은 빛을 드리웠다. 세 사람은 함께 묘를 정리하고 비석 아래 작은 돌들을 쌓고 마른 잎들을 쓸어냈다. 일이 끝나자 성민 노인은 똑바로 서서 바람을 마주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여전히 미선과 지연의 두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너희들 아니? 그 카페에서의 그날이 없었다면 아비는 아마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결코 과거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게다. 하지만 이제 아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미선이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 걷지 않으시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자갈길을 내려왔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 냉기는 그들이 맞잡은 손의 온기를 쫓아낼 수 없었다. 발밑에서는 눈이 사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란한 발자국들을 남겼다. 묘지 문을 나서며 그들은 잠시 멈췄다. 멀리 하늘이 선명한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빛이 새로 쌓인 눈 위에 길게 뻗어 수천 개의 작은 거울 조각처럼 금빛을 반사했다. 성민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마치 혼잣말 같기도 했고 멀리 있는 준호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기도 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미성과 지연은 그의 손을 힘껏 잡았고 세 사람은 함께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그림자가 눈 덮인 길 위에 길게 드리워지며 겨울 황혼의 붉은빛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어딘가에서 아마도 준호는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단지 세 사람의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할 이유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로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하나의 카페가 빛깔을 바꿨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여전히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어떤 폭풍우라도 헤쳐나갈 온기를 지켜주는 손들이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그리고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순간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아 돌아올 테니까요.